소금물 건강법 영상에 대한 핵심 내용만 빠르게 살펴볼게요. 이 영상은요, 아침에 소금물 한 잔 마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간단한 습관인데 나이 들면서 생기는 뱃살이나 혈당 문제의 진짜 원인일 수 있는 세포가 딱딱해지는 현상을 해결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 첫째로 영상에서 딱 짚는 근본 원인이 바로 딱딱해진 세포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세포막이 좀 뻣뻣해지면서 유연성을 잃게 되면요, 영양분 흡수나 노폐물 배출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못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그게 결국 뱃살로 가거나 혈당을 높인다는 주장이에요. 이게 그냥 뭘 먹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 자체가 변한다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둘째, 그럼 해결책은 뭐냐? 바로 미네랄 소금물입니다. 아침 공복에 천일염이나 핑크솔트 같은 거 있죠? 정제 안 된 소금. 그거 한 꼬집을 미지근한 물에 타 마시면 그 안에 있는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들이 딱딱해진 세포막을 다시 좀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말하자면 세포문을 다시 잘 열리게 해서 포도당 흡수도 돕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하게 한다는 원리예요.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랑 실천 방법인데요. 이렇게 세포가 제대로 일하기 시작하면 뱃살 감소, 혈당 안정, 붓기 빠지는 거, 또 만성염증이나 변비 개선 같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아침 공복에 약간 짭짤하다 싶을 정도 농도로 천천히 마시고 이걸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요. 그런데 만약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다면 이건 꼭 의사 선생님이랑 먼저 상의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 영상은 아침에 미네랄 소금물을 마시는 게 세포 차원에서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그 최근에 건강정보 영상들에서 좀 화제가 됐었죠. 아침 공복 소금물 섭취, 이 건강법에 대해서 한번 한의학적인 관점, 그리고 현대의학적 관점 양쪽에서 좀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당 소스 자료를 보면요.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 이게 뭐 뱃살 감소, 혈당 조절, 피로 해소, 심지어 부기 제거까지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논의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죠. 과연 이 소스 자료에서 제시하는 소금물 섭취법이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건강에 실질적인 이득을 주는가? 혹시 뭐 반대로 건강을 해칠 위험은 없는가?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오늘 그 소스 자료의 주장에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들, 그리고 그것이 또 한의학적인 원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좀 살펴보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현대 서양의학의 생리학적 지식 그리고 또 임상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그 소스 자료의 주장을 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점재적인 위험성은 없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스 자료에서 나이가 들면 세포가 딱딱하게 굳어진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물론 이게 좀 비유적인 설명이겠죠. 근데 이걸 한의학적으로 본다면 우리 몸의 기혈순환, 그러니까 에너지와 영양물질의 순환이 좀 원활하지 않거나 혹은 진액, 그러니까 몸을 구성하고 윤활하는 그런 필수 체액이 부족하거나 불균형해진 상태로 해석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그 천일염처럼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소금은요, 단순한 나트륨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전통적으로도 소금은 몸의 균형을 맞추고 뭐 피로나 부종, 소화불량 같은 특정 증상을 완화하는 데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소스 자료에서 언급된 뭐 기력 회복, 노폐물 배출, 혈액순환 개선, 이런 효과들은요, 기운을 보충하고 순환을 촉진하고 또 불필요한 노폐물을 제거한다는 한의학적인 건강 증진 원리와 어떤 면에서는 좀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소스 자료의 설명 방식이나 근거 자체의 타당성은 좀 별개로 봐야겠죠. 하지만 그 몸 상태에 따라서 아주 소량의 좋은 소금을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수분 대사를 돕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연히 개인의 체질과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좀 다른 시각입니다.
그 소스 자료의 핵심 비유요. 세포가 늙으면 딱딱해지고 소금물로 말랑해진다는 거. 이게 뭐랄까 시선을 끌기는 하는데 현대 세포 생리학이나 노화 연구 관점에서 보면 이건 좀 지나치게 단순화된 주장입니다. 실제 세포 노화라는 건 뭐 DNA 손상이 축적된다거나 텔로미어가 짧아진다거나 단백질 항상성이 무너지는 등 훨씬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이걸 단순히 뭐 딱딱해진다, 말랑해진다 이런 물리적인 변화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 소금물 섭취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또 뭐 체중 감소나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효과를 낸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임상 연구. 예를 들면 뭐 무작위 대조 시험, RCT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과학적인 합의는 그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잘 아시다시피 고혈압, 심혈관 질환, 또 신장 기능 저하의 명확한 위험 요인입니다. 그 부종 감소 주장 역시요, 기본적인 생리 현상과는 좀 배치됩니다. 나트륨은 삼투압 작용, 그러니까 물을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체내 수분을 세포 밖 공간에 잡아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부종을 유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뭐 소스 자료에서 언급된 천일염의 미네랄 효과 뭐 이런 걸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침에 먹는 한 꼬집 정도의 소금에 든 미네랄 양이 글쎄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너무 적다는 거죠. 제시된 뭐 68세 여성 뱃살 감소나 60대 여성 부기 감소 같은 사례들 이게 흥미롭기는 합니다만 과학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일화적 증거죠. 그냥 개인의 경험일 뿐이지 인과관계를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소금물 말고 다른 요인, 뭐 식단 변화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기대감, 플라시보 효과 같은 것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자에 대한 경고. 이건 뭐 당연히 필요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도 장기적으로 나트륨 섭취를 늘리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소금 종류에 따른 미네랄 차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좀 과장된 측면은 없는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 세포가 딱딱해진다는 표현을 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노화에 따라서 전반적인 세포 기능이 좀 저하되는 것? 예를 들면 뭐 세포막의 유동성이 감소하거나 신호 전달 능력이 약화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전달하려는 비유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미네랄이라는 것이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나 체액 균형에 필수적이라는 점은 뭐 명백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족한 미네랄을 보충하고 체액 균형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 소금물 섭취가 세포 기능 활성화에 뭐 간접적으로나마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적인 접근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또 음양과 규혈수의 조화를 건강의 핵심으로 보는데 미네랄은 이러한 미세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저는 그 해석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비유가 의학적으로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소금물 한 잔으로 이 복잡한 세포 노화 과정을 되돌릴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세포막 유동성이나 신호 전달 같은 건 매우 정교하게 조절되는 생화학적 과정입니다. 미네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미네랄 불균형이 노화나 만성질환의 유일한 혹은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건 몽창난 비약입니다. 노화라는 건 유전, 환경, 생활 습관 등 정말 수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잖아요. 아침에 마시는 소량의 소금물이 이 복잡한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의미 있는 긍정적 변화를 일으킨다. 이걸 보여주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개념적인 접근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요 주장으로 넘어가서요. 체중 감소, 특히 그 뱃살 감소랑 혈당 조절 효과,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소스 자료에서는 소금물에 세토의 문을 열어서 포도당 흡수를 돕고 남은 당에 지방으로 쌓이는 걸 막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던데요. 이것이 혹시 그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함으로써 체중 관리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한의학적인 관점. 예를 들어 기혈순환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노폐물인 습담, 이게 몸 안에 쌓인 비정상적인 체액이나 지방 성분 같은 걸 의미하는데요. 이런 습담을 제거한다는 개념과 연결될 여지는 없을까요?
소스 자료의 그 이온 통로 활성화를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설명은 제 생각에는 너무 피상적입니다.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는 과정은요, 인슐린 수용체, 그리고 또 복잡한 세포 내의 신호 전달 경로를 통해서 훨씬 정교하게 조절됩니다. 나트륨 이온 자체가 인슐린 민감도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강력한 임상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몇몇 연구들을 보면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거나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시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그 68세 여성분 뱃살 감소 사례를 다시 보면요. 소금물 섭취와 더불어서 외식 조금 줄이고 걷기 운동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아주 명백한 생활 습관 변화가 동반되었어요. 이런 걸 저희가 교란 변수라고 하죠. 어떤 요인이 실제 효과를 냈는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식단 조절하고 운동한 것이 뱃살 감소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혈당 강화 주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소금물 섭취만으로 혈당이 유의미하게 떨어진다. 이것도 과학적 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이런 일화적인 경험만으로는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부종 감소나 피부 개선 효과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의학에서는 체내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못해서 정체된 불필요한 수분, 이걸 수독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수독이 쌓이면 몸이 붓고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절한 미네랄 섭취가 이런 수독을 배출시키고 체액 순환을 개선해서 부종을 완화하고 피부를 맑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이론적인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소스 자료에서도 세포 밖에 물이 안으로 들어가거나 배출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그 설명은 기본적인 생리학적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나트륨은 삼투압 원리에 따라서 세포 밖으로 물을 끌어당겨서 세포 외액량을 늘립니다. 즉, 혈관과 조직 사이 공간을 수분을 더 머물게 만들어서 전신 부종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작용이라는 거죠. 물론 극심한 탈수 상태에서는 전해질과 수분 보충이 필수적이겠지만 건강한 사람이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는 이런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종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세포 밖의 물을 안으로 들어간다는 설명은 오히려 세포 탈수를 유발할 수 있는 고장액 상태를 연상시키는데 이건 역시 정상적인 생리 반응과는 거리가 멀죠. 60대 여성분의 부종 개선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소금물 자체의 효과라기보다는 소금물을 마시면서 평소보다 물 섭취량이 늘어난 효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수분 섭취가 증가해도 일시적으로 소변량이 늘면서 부종이 개선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혹은 심리적인 기대 효과, 플라시보거나 아니면 저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생활 습관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이런 걸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피부 개선 역시 충분한 수분 섭취가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일반론적인 이야기 외에 소금물만의 어떤 특별한 효과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만성염증 완화나 면역력 증진, 그리고 변비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천일염 같은 데 함유된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면역 기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기는 합니다. 또 소금물이 장운동을 자극해서 변비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몸의 전반적인 미네랄 균형이 맞춰지면서 이런 만성적인 문제들이 좀 호전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마그네슘이나 아연 같은 미네랄들이 염증 조절과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그건 과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문제는 역시 양입니다. 아침에 섭취하는 소금 한 꼬집, 여기에 포함된 미네랄의 양이 과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항염증 효과나 면역력 증강 효과를 나타낼 만큼 충분한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하는 미네랄 용량과 비교해 보면 아마 매우 미미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비 완화 효과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소금물이 장내 삼투압을 높여서 대장으로 수분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변을 무르게 하고 배변을 촉진하는 소위 삼투성 하제와 유사한 원리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고요. 매일 아침 고농도의 소금물을 마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한 변비 해결책인지,
또 뭐 위장 점막 자극이나 전해질 불균형 같은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변비 해결을 위해서는 훨씬 더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쟁점인데요. 소금의 종류와 섭취량,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죠. 소스 자료에서도 정제염과 천일염, 죽염, 핑크솔트 이런 차이를 언급하면서 미네랄 함량을 강조하더라고요. 정제염은 거의 순수한 염화나트륨이지만 천일염이나 암염, 죽염 등에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다양한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미네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단순 염화나트륨과는 다른 생리적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 이걸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영상에서 권장하는 한 꼬집이라는 양이 아주 과하지만 않다면, 그리고 고혈압이나 신장질환 같은 특정 건강 문제가 없는 일반인이라면, 물론 전문가와 상담한다는 전제 하에요. 자신의 몸 상태를 좀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조심스럽게 시도해볼 여지는 있지 않을까요? 소금 종류에 따라서 미네랄 구성이나 함량의 차이가 있다는 점,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미량 미네랄의 차이가 실제 인체 건강에 얼마나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신뢰성 있는 임상 연구로 명확히 입증된 바는 부족하고요. 심지어 그 소스 자료 제작자 스스로도 프리미엄 소금들의 효과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하고요. 더 큰 문제는 한 꼬집이라는 양의 모호성입니다. 사람마다 손가락 크기도 다르고 쥐는 방식에 따라서 소금의 양은 정말 천차만별일 수 있거든요. 이건 일관성 있고 안전한 섭취량을 보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죠. 또 공복에 미지근한 물에 타서 천천히 마셔라, 이런 구체적인 섭취 방법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학적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제시된 주의사항, 그러니까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질환자는 주의하라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라도 장기적으로 매일 소금 섭취량을 늘리는 것은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보건기관에서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라고 권고하고 있거든요. 현재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이미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매일 추가적으로 소금을 섭취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건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특정 약물, 예를 들면 혈압약이나 이뇨제, 특정 항생제 등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염분 섭취가 약물 효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작용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스 자료에서 약물 복용과 30분 간격을 두라고 조언은 하지만 이건 매우 피상적인 권고일 뿐이고요. 개별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은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스 자료에서 제시한 아침 공복 소금물 섭취법은요. 비록 과학적인 근거는 좀 부족해 보이지만 세포 기능 활성화라든지 체균형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부 한의학적인 건강 원리와 연결지어서 해석해볼 여지는 있었습니다. 특히 정제되지 않은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아주 소량 활용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주장하는 여러 효과들, 예를 들어 뱃살 감소나 혈당 조절 같은 것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증거는 부족하고 그 기전에 대한 설명 역시 현대의학적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시도하기보다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관점에서 볼 때 과학적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세포가 말랑해진다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제시된 여러 건강 효과들, 체중 감소, 혈당 조절, 부종 개선 등등 이걸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고요. 제시된 작용 기전 설명에는 논리적인 비약과 과도한 단순화가 많습니다. 긍정적인 사례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일화적 증거에 불과하고 다른 요인들의 영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금, 즉 나트륨의 과다 섭취는 혈압 상승, 심혈관 질환 및 신장 질환의 위험을 명확히 높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건강 개선을 목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아침 소금물 섭취를
섭취를 권장하는 것은 그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개인적인 간증보다는 반드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학적 조언을 따르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하고 안전한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소금 자체에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고혈압이나 신장질환 같은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은 나트륨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에는 분명히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량의 소금물 섭취가 소스 자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세포를 활성화하고 뱃살을 빼며 혈당을 낮추는 등 아주 광범위하고 극적인 건강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 그리고 그 생리학적 기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각한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특히 건강과 직결된 정보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정 방법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죠. 의학적인 조언이나 치료 방법의 선택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와 상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소스 자료에는 오늘 저희가 다 다루지 못한 또 다른 주장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여지는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더 디베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